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뉴스줄 한 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할리우드 첩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현실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그것도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전격적인 참수작전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요. 그리고 곧바로 들려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오늘부터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직접 통치한다. 이게 대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혹은 곧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매운맛, 국제정세의 민낯입니다. 에이, 설마 진짜 그러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라면, 그리고 그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익이 걸린 문제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사건은 남의 나라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안방까지 타들어오는 불길이나 다름없거든요. 왜냐고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유가가 널뛰기 시작하면 우리 식탁 물가부터 박살이 나죠. 게다가 북쪽의 그분,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음은 내 차례인가? 라는 공포에 휩싸일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도발을 선택할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이 충격적인 베네수엘라 사태가 우리 한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 어떤 핵폭탄급 영향을 미칠지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꽉 매세요. 이제부터 진짜 본게임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 삶과 가장 직결된 돈 이야기부터 해보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한국 경제에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뭄의 단비 같은 호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경제는 망가졌을지 몰라도 땅 밑에 묻힌 석유만큼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싸대기 갈길 정도로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기름값이 이 모양이었을까요? 바로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이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판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면서 꽁꽁 잠겨있던 원유 밸브를 풀기 시작한다면 이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국제 유가가 수직으로 낙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박 사건입니다. 기름값이 싸지면 제조업 원가가 내려가고 물가가 안정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명을 지르던 한국 경제에 거대한 산소호흡기가 달리는 셈이죠. 하지만 좋아하기만 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이제 안보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이게 더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평양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을 누군가는 지금 잠이 안 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의 국가 수반을 전격 체포해서 실권을 행사했다는 건 단순히 베네수엘라 하나 잡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무시무시한 경고장이죠. 내 말 안 들으면,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 방해되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준 겁니다. 이건 북한에게 참수작전이나 정권 교체가 빈말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만듭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북한이 공포에 질려 오히려 핵무력을 고도화하거나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할 리스크도 커집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스탈링그라드 전투 직전처럼 팽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철저히 실리 중심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위해 저렇게까지 한다면 한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는데 돈 더 내놔 라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상상 초월 수준으로 높일 게 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투자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뜯어보겠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미국이 남미의 한 국가를 직접 통치한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당장 금융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전쟁 나는 것이 아니야?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릴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불 보듯 뻔합니다. 달러 값이 치솟으면서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겠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다시 뛰고 외국인 자금은 한국 증시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지분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상황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겁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베네수엘라를 기점으로 폭발한다면 그 사이에 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나 무역 전선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직접 통치 선언은 우리에게 낮은 유가라는 달콤한 사탕과 안보 불안 및 금융 위기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동시에 던져준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같지만 이게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권자라면 이 파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석유값이 싸지니 일단 환영하며 미국의 줄을 서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든 우리에게도 들이댈 수 있는 미국의 강권 통치에 경계심을 가져야 할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어중간한 태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서울로 치면 좁은 개천 수준인 줄 알았던 국제 정세가 사실은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해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혹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나요?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한국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지는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을 얼마나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자, 정말 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점은 자원을 가진 자가 결국 룰을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이 저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베네수엘라를 손에 넣으려는 본질적인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가치들에 대해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기술력 하나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자원 전쟁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이 숙제입니다. 아파트 지옥이라 불리는 서울의 방어력만큼이나 우리 경제 체질의 방어력도 단단한지 점검해 볼 때입니다. 진짜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비극적인 역사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상징적인지 알 수 있거든요. 1950년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1인당 GDP가 세계 4위권에 달했던 그야말로 남미의 진주였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석유에만 의존하던 경제는 유가가 흔들릴 때마다 요동쳤고 그 틈을 타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차베스가 외쳤던 모두에게 평등한 분배는 달콤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국가 기반 산업은 무너졌고 엘리트들은 나라를 떠났죠. 그 바통을 이어받은 마두로는 한술 더 떴습니다.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보다 못하게 변했고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의 등장은 베네수엘라 민중들에게는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침략자일까요?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일 때 외부의 강력한 힘이 정권을 교체해 주길 바라는 마음과 주권을 뺏길지 모른다는 공포 사이의 간극. 우리는 그 미묘한 지점을 읽어내야 합니다. 또한 과거 1970년대 5.1 쇼크 당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중동 건설붐을 일으켜 오일 머니를 다시 벌어오는 역발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며 대대적인 재건 사업에 나선다면 한국의 건설, IT, 인프라 기업들에게는 제2의 중동붐과 같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는 우리가 미국의 실리 우선주의 파트너로서 가치를 증명할 때만 주어집니다. 우리 동맹이니까 도와줘 라는 감성팔이는 트럼프 시대에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에게 이런 이득이 있어 라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죠. 서울의 아파트들이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요새화된 방어 기지인 것처럼 우리 외교 전략도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무장된 요새와 같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떠신가요? 국제 정세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거대한 체스판 같지 않나요? 마두로의 체포라는 한 수로 인해 지구 반대편 한국의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얻고 누군가는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식을 쌓고 흐름을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지식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동맹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그 오래된 격언이 오늘날처럼 뼈아프게 다가오는 때가 또 있을까요? 미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전략적 자산이 될 수도 혹은 버려지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오늘은 어쩌면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교훈이 될 테니까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댓글이 저희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육아인가요? 안보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